세대에서 세대로, 마음에서 마음으로 소리 없이 전해 내려오는 비밀들이 있습니다. 숫자나 공식, 복잡한 계산에 의존하지 않고도 말이죠. 제가 지금 여러분께 알려드릴 비결은 회계장부에서 발견되거나 거창한 은행 테이블에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보이지 않는 곳, 바로 인간의 마음속에서 태어났습니다. 많은 이들이 부자가 되려면 특별한 수학적 재능이 필요하고 돈은 스프레드시트와 계산에 능한 사람만을 따른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와 다릅니다. 너무나 간단해서 오히려 놀라울 지경입니다. 돈은 숫자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돈은 아이디어와 결정, 그리고 무엇보다 특정한 종류의 사고방식에 반응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두려워할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번성하도록 태어나지 않았다고 은연중에 믿고 있을까요?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는 숫자에 약해요 라는 말을 영원한 선고처럼 여기며 그 뒤에 숨어 있을까요? 부족함에 대한 두려움은 삶의 초기에 스며들어 선택을 형성하고 꿈을 제한하며 똑똑한 사람들을 보이지 않는 믿음의 포로로 만듭니다. 그리고 여기 소수의 사람만이 받아들이는 진실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지능 부족으로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너무 오랫동안 받아들였기 때문에 가난해진다는 사실 말입니다. 제가 기자로서 젊은 시절을 보내던 때 어떤 사람들은 기회에 대한 보이지 않는 자석을 가진 듯 보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저 생존하기 위해 평생을 고군분투하는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바로 그때 제 존재의 흐름을 완전히 바꾼 한 인터뷰에서 저는 앤드루 카네기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는 생각을 제국으로 바꾼 사람이었습니다. 그 만남에서 저는 단순히 기사를 위한 답변을 수집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하나의 사명을 부여받고 있다는 것을 거의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제게 공식이나 재정 계산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훨씬 더 깊은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돈을 만지기 전에 인간이 생각하는 방식에 대해서 말이죠. 그는 돌려 말하지 않고 모든 위대한 제국은 세상의 형태를 갖추기 전에 보이지 않게 마음속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부서져 내렸습니다. 저 역시 두려움을 안고 있었고 저 역시 미천한 출발점에서 왔으며 저 역시 제 자신의 잠재력을 의심했기 때문입니다. 그 만남을 떠날 때 제 주머니에는 단 한 푼의 돈도 없었지만 저는 어떤 큰 돈보다도 더 가치 있는 아이디어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는 다르게 생각하기로 결정하는 순간 시작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번영의 가장 큰 적은 인플레이션도, 위기도, 교육 부족도 아닙니다. 번영의 가장 큰 적은 돈에 대해 나쁘게 말하고 돈을 더럽거나 위험하거나 멀리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는 습관입니다. 부자들은 행복하지 않다는 말을 얼마나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돈은 오직 문제만 가져온다는 말을 얼마나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이런 말들은 마음에 스며들어 진실로 자리 잡고 우리의 결정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비옥한 땅과 같습니다. 심는 대로 모든 것이 자라납니다. 두려움을 심으면 불안을 거두게 될 것이고 의심을 심으면 마비를 거두게 될 것이며 명확함을 심으면 방향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돈은 자신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다가가지 않습니다. 돈을 이해하는 사람에게 다가갑니다. 저는 사람을 바꾸는 것은 돈의 가치가 아니라 가치를 바꾸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을 일찍이 깨달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오늘 약 10억 원 정도 되는 큰 돈을 받더라도 그의 마음이 여전히 부족함에 길들여져 있다면 짧은 시간 안에 다시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될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은 아무것도 없이 시작하더라도 그의 마음이 번영에 맞춰져 있다면 한때 벽만 서 있던 곳에서도 길을 찾아낼 것입니다. 수학을 좋아하지 않아도 부자가 되는 비결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의식적으로 생각을 이끄는 능력의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계산 실수로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에 대한 통제권을 한 번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부는 물리 법칙처럼 정확한 법칙을 따르지만 그 법칙은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습관에 있습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따라다니는 조용한 고통이 있습니다. 가족을 부양하지 못할까 하는 두려움, 남의 도움에 의존하며 늙어가는 것에 대한 공포, 평생 일해도 결코 충분치 않다고 느끼는 괴로움 말입니다. 이 두려움은
어디서 갑자기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년 동안 반복되어 온 작은 결정들에서 비롯됩니다. 항상 같은 무의식적인 질문에 이끌려서 말이죠. 만약 내가 실패하면 어쩌지? 그러나 만약 내가 성공하면 어쩌지라고 묻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단련되지 않은 마음은 항상 보호의 길을 택하며 확장의 길은 절대 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도한 보호는 정체를 낳습니다. 신중함으로 위장된 정체는 가장 교묘한 형태의 가난 중 하나입니다. 제가 여전히 기자실과 인터뷰 사이를 오가던 시절, 저 역시 불확실성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그 아이디어들이 과연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의심스러운 밤들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느리고 너무 멀게 느껴지는 날들도 있었죠. 하지만 저는 계속했습니다. 이미 제 안에 새로운 이미지가 심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더 이상 단순한 기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미 더 큰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으로 스스로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그 위치를 바꿀 때 세상 또한 그 행동을 바꿉니다도는 결과입니다. 생각은 원인입니다. 마음이 가는 곳에 삶이 따릅니다. 이것이 바로 학교에서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은 진정한 비결입니다. 숫자를 마스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마스터하는 것입니다. 가난은 두려움에서 시작되지만 부는 결정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모든 결정은 어떤 가시적인 행동보다 훨씬 이전의 침묵 속에서 태어납니다. 오늘 당신을 멈추게 하는 것은 자원의 부족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자신의 능력을 해석하는 방식입니다. 당신을 가로막는 것은 시장도 정부도 행운도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반복하고 있는 정신적 패턴입니다. 번성하기 위해 수학에 능숙해야 한다고 믿는 한 당신은 잘못된 게임에서 이기려고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진정한 부는 당신이 자신의 생각에 대한 지배력을 가질 때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정렬되면 어떤 단순한 도구라도 성장의 도구로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좀처럼 깨어나지 않는 숨겨진 힘이 존재합니다. 이 힘은 복잡한 계산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명확함, 결정, 그리고 오래된 믿음을 버릴 용기를 요구합니다. 목적을 가지고 생각하는 법을 배우는 사람들은 다시는 운에만 의존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이끄는 법을 배우는 사람들은 다시는 환경의 포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아무도 보지 못하지만 모든 것을 완전히 바꾸는 내밀하고 조용한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수년 동안 저는 사회 모든 계층에서 반복되는 흥미로운 패턴을 관찰했습니다. 숫자와 회계, 복잡한 구조에 능통한 사람들이 정작 자신의 삶에서 가장 간단한 결정에 실패하는 반면 겸손한 교육을 받은 다른 사람들은 확고한 선택과 명확한 비전으로 부를 일구어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제게 결정적인 한 가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당신의 재정적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수학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당신이 자신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미지라는 것을요. 마음은 보이지 않는 온도 조절기처럼 작동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는지를 조절합니다. 만약 그 온도 조절기가 부족함에 맞춰져 있다면 당신은 운 좋게 얼마간의 돈을 얻을 수도 있겠지만 곧 그것을 알아차리지도 못하고 잃게 될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번영에 맞춰져 있다면 당신은 아무것도 없이 시작하더라도 계속해서 더 큰 결과들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좋은 기회를 손에 쥐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감수하기를 두려워한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아직 충분히 잘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여 프로젝트를 미룬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이것은 신중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의로 위장된 자기 파괴입니다. 제 삶의 모든 것을 거의 포기할 뻔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수년간의 연구, 걸었던 길들, 닫혔던 문들, 이루지 못한 약속들. 어느 날 단출한 방에 혼자 앉아 주머니에 몇 푼 안 되는 돈과 손에 든 수많은 메모지 뭉치를 보며 깊은 낙담에 사로잡혔습니다. 처음으로 진지하게 포기를 고려했습니다. 완전한 실패감에 휩싸였고 모든 것이 헛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무거운 마음과 지친 심장을 안고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잠에서 깨어나자 무언가가 변해 있었습니다. 돈이 바뀐 것도 외부의 소식이 바뀐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보장 없이도 계속하겠다는 내밀한 결정이었습니다. 그 조용한 선택이 제 미래 전체를 구했습니다. 만약 그날 제가 두려움에 굴복했더라면
그 이후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기억은 여전히 고통과 감사의 감정이 뒤섞여 있는데 가장 어두운 순간이 거의 항상 가장 결정적인 전환점에 앞선다는 것을 제게 증명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능력 부족으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결과가 나타나기 몇 걸음 전에 여정을 멈추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포기는 단기적으로는 고통을 덜어주지만 장기적으로는 비싼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끈기 있게 버티는 것은 한동안 힘들 수 있지만 자유를 만들어줍니다. 이것은 거의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지만 삶 전체의 운명을 결정하는 거래입니다. 일반적인 마음은 편안함을 추구합니다. 훈련된 마음은 방향을 추구합니다. 편안함은 한순간을 보호하지만 방향은 평생을 보호합니다. 20세기 초 심리학의 고전적인 연구들은 사람이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바를 명확하게 시각화할 때 뇌가 다르게 반응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신경계는 그 목표가 이미 현실인 것처럼 작동하기 시작하며 결정, 반응, 그리고 행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이 바로 윌리엄 제임스와 같은 위대한 사상가들이 수십 년 전에 가르쳤던 내용입니다. 생각은 행동의 기반을 만들고 행동은 결과를 만듭니다. 이것은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작동 방식입니다. 마음은 자신이 진실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을 따릅니다. 그리고 마음이 받아들이는 것은 작은 것부터 중요한 것까지 모든 선택을 이끌게 됩니다. 이제 잠시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만약 여기까지 읽으면서 어떤 내용이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이 아이디어들 중 어느 하나라도 당신의 이야기에 공감하는 듯 느껴졌다면 지금이야말로 이 성장의 채널을 강화할 순간입니다.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이 간단한 행동이 이 메시지를 한때 당신이 느꼈던 것과 같은 의심에 갇혀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닿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당신이 지지를 보여줄 때 당신은 단순히 채널을 강화하는 것을 넘어 당신 자신의 삶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의 삶의 변화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지하는 것은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시 돈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사람들의 가장 큰 실수는 자신의 정체성 안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를 스프레드시트로 해결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돈을 더 많이 벌면 바뀔 거야 라고 말하지만 실제 과정은 그 반대입니다. 먼저 당신이 내면적으로 변해야 하고 그 다음에 외부의 돈이 변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단순히 살아남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한 모든 결정은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스스로를 무언가를 건설하는 사람이라고 여기기 시작하면 그의 결정은 확장됩니다. 돈은 그저 전달자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내면에서 자신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물질적인 형태로 드러내 보여줍니다. 쉴 틈 없이 일하고 지친 몸으로 집에 돌아와 온갖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신가요? 그것은 노력의 부족이 아니라 명확한 방향성의 부재입니다. 방향 없는 노력은 피로를 낳습니다. 방향과 함께하는 노력은 진전을 만듭니다. 마음은 분명한 목표를 필요로 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마음은 일상의 긴급한 일들, 청구서, 그리고 문제들 속에서 길을 잃습니다. 목표가 있으면 마음은 어려움조차 성장의 도구로 변모시키기 시작합니다. 거의 모든 사람의 가장 깊은 두려움은 돈이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충분하지 않은 존재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은 종종 재정적 불안정으로 위장하지만 진정으로 개인적인 불안감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여기 자유롭게 하는 진실이 있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 수학 천재가 될 필요는 없지만 크게 생각하는 자신의 능력을 존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자신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은 결코 자신의 의심보다 큰 것을 만들 수 없습니다. 대담하게 생각하기를 스스로 허락하는 사람은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던 길을 발견합니다. 점차 저는 부가 조용한 법칙을 따른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부는 자신의 삶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기로 결정한 사람들에게 쌓입니다. 자신의 운명을 외부에 맡길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운에 의존한다고 믿는 한 그는 상황의 인질로 남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미래를 형성한다는 것을 받아들일 때 그는 자신의 이야기의 저자가 됩니다. 마음은 모든 부가 심어지는 토양입니다. 토양이 두려움, 의심,
그리고 체념으로 오염되어 있다면 아무리 많은 씨앗을 뿌려도 아무것도 번성하지 못할 것입니다. 토양이 명확한 목적 그리고 결단력으로 준비되어 있다면 가장 작은 씨앗조차 꽃을 피울 것입니다. 비밀은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들을 생각할 때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당신은 이 모든 것을 들으면서 아직 시간이 있는지, 아직 가능한지, 너무 늦지 않았는지 궁금해 할 것입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생각하는 한 나아갈 길이 있습니다. 숨 쉬는 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는 유일한 순간은 외부에서 포기하기 전에 내면에서 포기하기로 결정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다행히도 여전히 전적으로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제 여정의 어느 한 시점에서 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 문제가 아니라 결정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행동하기 전에 보장을 원하고 시도하기 전에 안정감을 원하며 변화하기 전에 결과를 원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인생은 첫걸음을 내디딘 후에야 반응하며 거의 항상 그 걸음은 두려움을 안고 내딛는 것입니다.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며 프로젝트를 몇 번이나 미루었습니까?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고, 더 배워야 한다고, 더 많은 안정성이 필요하다고 스스로에게 몇 번이나 말했습니까? 완벽한 순간은 단지 두려움의 우아한 변장일 뿐입니다. 그것은 신중함처럼 보이지만 감옥처럼 작용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너무 오래 기다리는 동안 똑같이 불안하지만 결연한 다른 사람들은 당신의 눈앞에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날에도 제 안에서 강하게 울려 퍼지는 특별한 어느 한 밤이 있었습니다. 저는 막 연속적인 거절들을 겪었습니다.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문들이 한꺼번에 쾅 하고 닫혔습니다. 저는 몇 시간 동안 목적 없이 걸었고 마음속에 떠오르는 의심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가슴속 매듭이 조여왔습니다. 어느 한 시점에 저는 어두운 상점 진열창 앞에서 멈춰 섰고 그 안에서 제 지친 모습만을 보았습니다. 그 단순한 이미지 속에서 저는 모든 것을 바꾼 무언가를 깨달았습니다. 저는 제가 저 자신을 믿기 전에 세상이 저를 믿어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요. 그것은 가혹한 진실처럼 제 깊은 곳을 찔렀습니다. 저는 자신에 대한 분노, 수치심을 느꼈고 동시에 이상한 힘이 제 가슴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올 때 떠날 때와는 달랐습니다. 보장을 얻어서가 아니라 새로운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제 목소리는 더 이상 같지 않았고 제 결단력도 더 이상 같지 않았으며 제 존재감도 더 이상 같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답변들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이 더 쉬워져서가 아니라 제가 상황 앞에서 자신을 하찮게 여기는 것을 멈췄기 때문입니다. 돈은 항상 당신이 내면에서 자신을 어떻게 자리매김하느냐에 반응할 것입니다. 인생에 적게 요구하는 사람은 적게 받습니다. 많이 요구하지만 확신 없이 요구하는 사람은 혼란을 얻습니다. 명확함과 결단력을 가지고 많이 요구하는 사람은 처음에는 저항에 부딪히지만 결국에는 힘을 거둡니다. 정신적 빈곤은 자원 부족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계산된 위험을 감수하기를 거부하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존재의 가장 불편한 법칙 중 하나가 있습니다. 모든 확장은 일시적인 불편함을 요구합니다. 불편함에서 도망치는 것은 작게 머무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과하는 것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헨리 포드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제국을 건설하기 전에 그는 많은 사람들을 영원히 포기하게 만들었을 실패에 직면했습니다. 그는 조롱당하고 신뢰를 잃고 거의 파산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절대 타협하지 않았던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확신입니다. 그가 모든 것에 확신이 있어서 나아간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한계를 최종 선고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나아갔습니다. 많은 이들이 먼저 비웃었고 많은 이들이 나중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것은 항상 반복됩니다. 첫째로 다른 이들의 의심이 온 다음 결과의 확인이 뒤따릅니다. 20세기 초반 수십 년 동안 수행된 연구는 획기적인 무언가를 밝혀냈습니다. 과정의 중요한 부분으로 대우받은 노동자들은 물리적 조건이 더 나빴을 때에도 더 많이 생산했습니다. 이것은 자기 인식이 그들의 성과를 직접적으로 바꾼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환경이 마음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환경을 재정의합니다. 자신을 톱니바퀴로 여기는 사람은 톱니바퀴처럼 살고
자신을 창조자로 여기는 사람은 창조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저는 이 모든 여정의 유일한 도전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7 체이스. 일 동안 연속으로 매일 아침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당신은 삶에서 이루고 싶은 정확한 액수를 소리내어 명확하고 서두르지 않게 선언할 것입니다. 마치 이미 현실인 것처럼 말입니다. 예를 들어, 저는 13억 원의 가치를 지닙니다. 또는 저는 이번 달에 6,500만 원을 벌 것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런 다음 당신은 그 현실을 구현하기 위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진술할 것입니다. 이것은 빈 약속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체성 훈련입니다. 7, 7일 만에 부자가 되지는 않을 것이지만 훨씬 더 강력한 무언가가 바뀌기 시작할 것입니다. 바로 당신의 사고방식입니다. 그리고 패턴이 바뀌면 흐름이 바뀝니다. 대부분의 재정적 두려움은 돈 자체와 연결된 것이 아니라 판단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실수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무능해 보이는 것에 대한 두려움, 다른 사람들이 시도를 보고 실패를 목격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 얼마나 많은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까? 비판적인 시선 때문에 형성되기도 전에 얼마나 많은 꿈들이 침묵했습니까? 비난에 대한 두려움은 성공의 가장 큰 방해꾼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잠재력을 망설임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길어진 망설임은 후회로 변합니다. 어떤 형태의 노출 없이는 어떤 부도 쌓이지 않습니다. 완전한 침묵 속에서 수확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대개 좌절만을 수확합니다. 세상은 성장하고 싶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시험합니다. 누가 물러서고, 누가 고집하고, 누가 숨고, 누가 입장을 취하는지 관찰합니다. 그리고 필연적으로 자신의 야망의 무게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것을 제공합니다. 당신의 문제는 수학을 싫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문제는 인생에 적게 요구하는 법을 배웠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족함을 정상으로 받아들이고 최소를 목표로 삼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마음은 생존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확장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초점을 보호해서 건설로 옮길 때 모든 것이 재정비되기 시작합니다. 같은 세상, 같은 조건, 같은 손. 그러나 완전히 다른 비전 말입니다. 돈은 정체성을 따릅니다. 그것은 내면에서 먼저 돈을 관리할 준비가 된 사람들을 찾습니다. 성장 욕구와 노출에 대한 두려움 사이에서 갈라져 사는 사람들에게서 멀어집니다. 우유부단함은 기회를 밀어냅니다. 불완전하더라도 확고한 결정은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아마 당신은 고통을 피하기 위해 너무 신중하고 너무 조심스럽고 너무 작게 살려고 평생을 보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통을 완전히 피하는 삶은 위대함 또한 완전히 피합니다. 그리고 의식적인 위험이 없는 곳에는 진정한 성장이 없습니다. 당신 안에는 아마도 진정으로 요구된 적이 없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구되지 않은 잠재력은 좌절의 형태로 썩어갑니다. 인생은 의도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유지되는 결정에 반응합니다. 순전히 감정에 따라 결정하는 사람들은 쓰러집니다. 확신에 따라 결정하는 사람들은 건설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배울 때 당신은 돈이 결코 궁극적인 상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것은 단지 훨씬 더 위대하고 보이지 않는 어떤 것에 눈에 보이는 증거일 뿐입니다.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던 사람이 될 용기 말입니다. 제가 연구와 관찰을 통해 더 나아갈수록 돈은 결코 우유부단함 옆에 머물지 않는다는 것이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그것은 의심에 매달리지 않으며 망설이는 마음에 안식처를 짓지 않습니다. 돈은 주변의 모든 것이 불안정해 보일 때조차 결정을 유지하는 법을 배운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흐릅니다. 평생을 실수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들은 결코 위대한 것을 이루지 못합니다. 실수하는 것은 건설의 일부입니다. 진정한 실패는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어서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오류를 피하는 마음은 같은 비율로 성공도 피합니다. 많은 이들이 안정감을 정체와 혼동합니다. 같은 자리에 머무는 것은 바닥이 익숙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느껴지지만 이런 종류의 안정감은 보이지 않는 대가를 치릅니다. 바로 서서히 잃어가는 자신감입니다. 조금씩 사람들은 인생에 적게 요구하고 자신에게 적게 기대하며
내면 깊이 경험할 수 있다고 아는 것보다 적은 것을 받아들이는 것에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그럴 때 모든 것이 겉으로는 정돈되어 보여도 이상한 공허감이 태어납니다. 정돈된 집, 안정된 일상, 지불된 청구서, 그리고 결코 잠들지 않는 조용한 불안감 말입니다. 이 공허함은 감사할 줄 모르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너무 오랫동안 외면당했던 잠재력의 부름입니다. 제가 연구하는 동안 비웃음과 회의론, 극심한 피로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나아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접했습니다. 토머스 에디슨이 바로 그런 인물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의 빛이 마침내 어둠을 이겨내기까지 그는 몇 번이나 실패했을까요? 수백 번, 어쩌면 그보다 훨씬 더 많았을 겁니다. 좌절했던 시도 하나하나가 끝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 모든 실패는 그저 길을 수정하는 과정일 뿐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패배를 보았을 때 그는 정교함을 보았습니다. 다른 이들이 물러설 때 그는 끈질기게 붙들고 늘어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사고방식이 그저 시도만 하는 사람들과 지속적인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을 구별합니다. 한 세기 전만 해도 인간 행동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들은 끈기가 개인이 스스로 가꾸는 정체성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이미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의지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자기 이미지였습니다. 자신을 일시적으로 패배했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시도했습니다. 반면 자신을 명백한 실패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첫 번째 난관에서 포기했습니다. 몸은 마음의 명령에 따릅니다. 결과적으로 돈 또한 바로 그 보이지 않는 명령에 복종합니다. 제 삶에도 결정의 또 다른 측면, 즉 아무런 보장이 없어도 계속 나아가기로 선택했을 때 찾아오는 예상치 못한 기쁨을 경험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수년간의 고된 노력과 홀로 하는 연구, 그리고 오직 확신만이 저를 지탱해주던 수많은 밤들을 보낸 후 마침내 제 작품 중 하나가 더 많은 대중에게 가닿을 것이라는 소식을 받았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파티를 열거나 거창한 몸짓으로 축하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앉아 눈물을 글썽이며 고요하고 평화로운, 거의 믿기지 않는 듯한 기쁨을 느꼈습니다. 저를 감동시킨 것은 대중의 인정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어렵게 느껴졌을 때 제가 저 자신을 배신하지 않았다는 내면의 확신이었습니다. 그 기쁨은 금전적 결과 자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년 전 완전한 침묵 속에서 내린 결정에 대한 충실함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거의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지점입니다. 정렬된 마음이 주는 가장 큰 보상은 돈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평화입니다. 돈은 그 후에 결과로서 따라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과만 쫓고 원인은 무시합니다. 아무도 박수치지 않을 때 내린 결정의 질이 언제나 그 원인이 될 것입니다. 몇 번이나 포기하고 싶었지만 아무도 걱정시키지 않으려고 겉으로는 계속 웃고 있었나요? 일 자체 때문이 아니라 맴도는 듯한 느낌 때문에 지쳐 잠자리에 든 밤은 또 몇 번이나 될까요? 이것은 인간의 마음이 앞으로 나아가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마음이 정체되어 있다고 인식하면 소리 없이 병들기 시작합니다. 몸은 지치고 감정은 무거워지며 동기는 사라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문제가 돈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하지만 실제로는 방향 감각의 부재가 문제입니다. 부후는 성급한 축적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일관성에서 비롯됩니다. 견고한 미래를 건설하는 것은 엄청난 노력의 양이 아니라 시간에 걸쳐 올바른 결정을 의식적으로 반복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작고 보이지 않는 선택들이 전체 운명을 형성합니다. 이 사실을 일찍 깨닫는 사람들은 수년간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심지어 늦게 깨닫는 사람들도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시간은 후회보다 결정에 더 빠르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위험은 시도하다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큰 위험은 평생을 고통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 애쓰다가 결국에는 자신의 위대함으로부터도 자신을 막아섰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노출 없이는 번영도 없고 어느 정도의 불편함 없이는 성장도 없습니다. 소중히 여길 만한 모든 것은 그것을 지탱할 힘을 요구합니다. 돈은 핑계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돈은 태도에 반응합니다.
돈은 그것을 유지할 능력이 있다고 스스로를 여기는 사람들에게 끌립니다. 심지어 그것을 얻기도 전에 재정적 책임으로부터 도망치는 사람들은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자연스럽게 밀어냅니다. 마음은 자신이 받고자 하는 액수보다 더 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공 그 자체가 감당할 수 없는 짐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그저 생을 마감할 때까지 생존하기 위해 창조된 것이 아닙니다. 당신 안에는 확장과 건설, 표현을 요구하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이 부름을 무시하는 것은 즉시 파괴하지는 않지만 삶의 기쁨을 서서히 갉아먹습니다. 그 부름에 응답하는 것은 용기를 필요로 하지만 품위와 의미, 그리고 방향을 회복시켜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생을 실수하지 않으려 노력하지만 가장 큰 실수는 진정으로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이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완벽할 필요 없이 그저 꾸준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이해했을 때 기대의 무게가 어깨에서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무게가 사라지면 여정은 마침내 의미를 찾기 시작합니다. 수년이 흐르면서 저는 훨씬 더 심오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돈은 그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도피처로 사용하려는 사람들에게서도 멀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증명하기 위해, 비판자들을 침묵시키기 위해, 오래된 상처를 숨기기 위해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노력 부족 때문이 아니라 돈에 잘못된 가치를 부여했기 때문에 거의 항상 실패합니다. 돈은 불안감을 치유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내면에서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확장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불을 마취제처럼 사용하려는 사람들은 결국 아무리 많은 돈으로도 내면의 평화를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정렬된 마음의 결과로 불을 쌓는 사람들은 희귀한 무언가를 발견합니다. 바로 죄책감 없는 자유입니다. 당신은 상당한 액수를 벌고도 여전히 불안해하고 불신하며 항상 모든 것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몇 명이나 보셨습니까? 이것은 그들이 내면적으로 부자가 되기 전에 외면적으로 부자가 되었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지갑이 가득 차 있어도 마음은 여전히 결핍 모드로 작동합니다. 수학을 좋아하지 않고도 부자가 되는 진정한 비결은 숫자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빼는 데 있습니다. 제한적인 신념을 빼고 오래된 레코드처럼 반복되는 핑계들을 빼는 것입니다. 당신이 용인하는 모든 것은 강해지고 당신이 강하게 만드는 모든 것은 당신의 삶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거의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조용한 현상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수년 동안 자신은 번성하기 위해 태어나지 않았다고 스스로에게 말하면 몸은 그 보이지 않는 명령에 복종합니다. 자세가 바뀌고 목소리 톤이 바뀌며 결정이 바뀝니다. 그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기회를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남자들이 깊은 내면에서 자신이 그럴 자격이 없다고 느꼈기 때문에 삶을 바꿀 수 있는 제안을 거절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음은 한때 문이었던 곳에 벽을 만듭니다. 그러고는 왜 아무것도 통과하지 못하는지 여전히 궁금해합니다. 행동과학은 그 이름이 대중화되기 훨씬 전부터 오랫동안 지속된 감정이 건강과 선택, 심지어 현실에 대한 인식까지 형성한다는 것을 이미 보여주었습니다. 재정적 불안감에 지배당하는 사람들은 성급한 선택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족하다는 느낌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예측 가능한 일상 속에 숨으려 합니다. 내면의 자신감을 기르는 사람들은 더 많은 압력, 더 많은 거절, 그리고 결과가 나타날 때까지 더 오랜 시간을 견뎌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운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감정적 구조에 관한 것입니다. 제 삶에는 이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흥미로운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느 한 번의 간견 후 한 남자가 제게 다가와 다소 겸연쩍은 미소를 지으며 설명했습니다. 그는 제 가르침을 진정으로 믿지 않고 단지 호기심에서 시도해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완전히 신뢰하지는 않았지만 고집스럽게 한번 해보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몇 주 동안 사고방식을 조정한 후 예상치 못하게 승진했다고 저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그는 자신을 의심했던 것에 대해 거의 민망해하며 스스로를 비웃었습니다. 놀라움과 뒤섞인 그 가벼운 웃음은 제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그것은 승리의 환호성이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불필요하게 스스로를 방해해왔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의 웃음이었습니다. 이는 때때로 사람과 그들의 번영 사이에 놓인 가장 큰 장벽은 단지 오래된 한계를 계속 믿는 고집이라는 것을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잃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시간을 잃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돌아오지 않는 유일한 자원입니다. 돈은 다시 쌓을 수 있고 신용은 회복할 수 있으며 명성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의심하며 보낸 수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진정한 잠재력보다 낮은 수준으로 살아가는 매일매일은 당신의 미래 좌절에 대한 투자입니다. 이것은 위협이 아닙니다. 이것은 관찰입니다. 당신은 숫자에 능한 천재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성장을 요구하는 당신의 직관을 배신하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당신의 평범함과 타협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마치 그것이 신중함인 양말입니다. 두려움과 신중함을 구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두려움은 마비시키고 신중함은 안내합니다. 하나는 자아를 보호하고 다른 하나는 미래를 보호합니다. 아직 보장을 기다린다는 이유로 얼마나 많은 결정을 미루고 계십니까? 가슴 깊이 무언가를 바꿔야 한다고 느꼈지만 불편함을 피하기 위해 같은 자리에 머물렀던 적은 또 몇 번이나 됩니까? 오늘 피하는 불편함이 바로 내일 당신에게 이자를 청구할 것입니다. 삶은 항상 그 대가를 요구합니다. 차이는 언제 지불하기로 선택하느냐에 있습니다. 여러 세대에 걸쳐 이어져 온 비결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저 스스로를 축소하는 데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불편할 뿐입니다. 생각은 정체성을 정의하고 정체성은 결정을 정의하며 결정은 운명을 정의합니다. 불을 쌓는 것은 수학이 아닙니다. 모든 재산의 기반을 다지는 것은 두려움 앞에 굴복하지 않도록 훈련된 마음입니다. 당신은 같은 문제를 무기한으로 반복하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당신 안에는 확장과 성장 도전을 극복하라고 요구하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 부름을 거부하는 것은 그저 살아남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 부름에 응답하는 것이 진정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제보다 더 위대한 존재가 되기 위한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번영은 내면의 허락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스스로 성장하도록 허락할 때 세상은 그 결정 주위로 재편성되기 시작합니다. 더 쉬워졌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더 강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강해지면 돈은 조만간 당신 내면에서 이미 개척된 길을 그저 따를 뿐입니다. 계속하기 전에 저는 당신의 귓가에 속삭이듯 조용한 초대를 하나 남기고 싶습니다. 혹시 제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셨거나 마음 한편에 어떤 짐을 느끼셨다면, 혹은 작은 희망의 불씨가 피어났거나 아니면 알 수 없는 왠지 모를 답답함을 경험하셨다면 지금 당장 이 메시지를 들어야 할 아주 가까운 누군가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너무 오랫동안 침묵하고 지쳐 있으며 자신의 이야기를 꺼낼 용기마저 잃어버린 그런 사람이요. 부디 이 영상을 그 특별한 분과 함께 나눠주세요. 때로는 올바른 순간에 전달된 하나의 메시지가 수년간 혼자 짊어져 온 고통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저와 계속 함께 해주세요. 아직 우리가 함께 파헤쳐 볼 이야기들이 훨씬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함께 깊이 탐색해 보아요.